스트레스 세상에서 최선의 삶을 살기에 내 인생 최고의 변화. 자, 의사들은 스트레스를 장에 찬 가스에 비유한다.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장에는 가스가 있으며 예의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차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조만간 압력이 상승하면서 시급히 그것을 배출하고 싶은 욕구를 느낄 시점이 온다. 그것을 배출하면 우리는 기분이 한결 가벼워진다. 하지만 그것이 가까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한다. 자신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거나 과대망상증이거나 혹은 거짓말장이다. 나는 스트레스가 없는 생활 방식을 찾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있다. 그래, 맞다. 내가 만약에 운동 생활을 하고 이루고 싶은 목표가 없고 오직 먹고 자는 일 혹은 종교에 심취해서 시간을 보내고 마음에 맞는 몇몇 사람들하고만 의사소통을 한다면 나 역시 매우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속세를 등진 사람들이 거친 세상으로 나와서 보통 사람들이 겪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고 싶다. 소리 지르고 싸우는 아이들, 잔소리 많은 아내, 매일같이 반복되는 교통체증, 성질 나쁘고 출세 지향적인 직장 상사, 바로 옆집도 아닌 새 집 건너 옆집의 식기를 들쓰기 할 만큼 큰 소리로 음악을 듣는 이웃집 10대 아이, 마감 시간을 코앞에 둔 프로젝트, 항상 부족한 수면 시간, 어깨를 지느러는 가던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다다른 신용카드 결제액 등이 삶에 끼어든다면 그들도 더 평온하고 침착하지는 못할 것이다. 예전에 응급의로 근무할 때 나 역시 상당한 직무 스트레스를 겪었다. 그때는 예방의학으로 전환하기 전이었는데 남부 캘리포니아의 한 외상 환자 응급센터에서 당직을 서는 의사가 나밖에 없어 몇 년 동안에 바쁘게 일했다. 한 번에 2명의 심장 발작 환자를 처치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구급대원들이 자동차 사고나 총격 전의 희생자들을 싣고 오고 있다고 연락을 해올 때면은 복부 통증, 흉부 통증, 신장결석, 삐고 배인 상처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로 이미 응급실은 넘쳐났다.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데, 나는 스트레스를 헤쳐나가는 것을 보람으로 삼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이었기에 응급진료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고통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한 소리도 들리겠지만은 정말로 나는 응급실 업무를 즐겼다. 바쁘면 바쁠수록 도전을 즐겼다. 내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는 가정의학 전문의로 근무할 때였다. 나는 8,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2명의 의사 중에 1명이었다. 그것은 보통 의사들이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일이었으나 나는 아니었다. 그 시기에 나는 다른 3가지 사업도 관여하고 있었다. 건강관리 회사를 공동 창업했고 매우 성공적인 영리 농업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3번째 사업도 참여하고 있었다. 이것은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당신은 생각하겠지만은, 정신 이상자는 종종 자신의 정신 이상을 잘 깨닫지 못하듯이 나 또한 가족과 맞절을 빚기 전까지는 그랬다. 우리 큰딸은 항상 다정하고 순종적이었다. 그런데 아이가 7살이 되자 갑자기 반응하는 일이 잦아졌다. 하루는 이 문제로 아내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18개월 된 둘째 딸이 언니를 보고 반항적인 행동을 따라서 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내는 내게 어리둥절해가면서 둘째 아이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나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아내가 여보, 나는 우리 둘째와 하루 종일 같이 있어. 그리고 아이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나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을 느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과의 거리를 좁히려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만 했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지 못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전부 혹은 일부를 그만두어야 할까? 얼마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야만 할까?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만 할까?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정당한 일인가? 아니면 치사한 합리화인가?
내가 어떤 결론을 내야 하는가? 그리고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겪는 일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겪을까? 나는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각종 문헌들을 곰곰이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400개가 넘는 자료들을 수집해서 읽었는데 놀랍게도 그것들 중에서 대다수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좋은 방법은 어떤 형태로든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것은 옳은 해법처럼 보이진 않았다. 나는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을 정도의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그 문제를 계속 파헤쳤다. 결과로 아이들을 양육할 기회는 오직 한 번뿐이며 그 기회를 날려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 양육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책임이고 되풀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이 결론은 내 인생에서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으켰다. 나는 우선 가족과 함께 교회로 이상했다. 그리고 3가지 부업 중에서 2가지를 그만두었다. 그중 하나는 수익성이 꽤 좋아지려는 시점이었지만은 면을 갖지 않았다. 그리고 남은 1가지 부업에는 내가 참여하는 부분을 크게 줄였다. 나는 18개월 된 둘째 아이와 하루 종일 함께 있기 위해서 수요일에는 일을 쉬고 놀이터나 공원을 찾았다. 그 덕분에 아리는 수요일에 큰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었다. 큰딸과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나는 우리 큰딸이 아빠를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큰딸은 서서히 반항심을 가라앉히고 다시금 사랑스러운 어린 숙녀로 돌아왔다. 작은 변화로 우리 가족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밀한 가족이 되었다. 지금도 우리는 모든 일을 함께한다. 왜냐하면 서로의 곁에 있는 것이 진실로 즐겁기 때문이다. 이 변화가 나에게 재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을까? 물론 그렇다.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은 내가 지금껏 구입한 것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선사해 주었다.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삶에 무엇이 당신을 괴롭히는가? 스트레스란 정신 혹은 신체의 적응 반응을 필요로 하는 감정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요인이다. 이 요인들을 실제하는 것일 수도 있고 허성일 수도 있다. 그것은 외부에서 당신에게 올 수도 있고 혹은 당신 안에서 생겨날 수도 있다. 스트레스는 당신에게 가지는 반응은 요구하는 압력이다. 스트레스는 대부분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못되는 일은 거의 없는 허구의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허구이지만 스트레스는 현실이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일, 가족, 돈, 시간, 친구, 동료, 지인, 국가 및 세계 정세, 기술, 거의 기타 등등이 될 수가 있다.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일 혹은 불확실한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 스트레스 원인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룰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최근에 수십 년간의 우리의 삶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한다. 그 한 가지는 만성질환의 확산과 더불어 엄청나게 발전한 것 바로 기술이다.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1950년대 사람들은 미래는 기술이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일을 대신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2000년이 되면 게으름과 건태가 난무하는 여유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기술 덕분에 20년 전 3명이 하던 일을 혼자서 할 수 있게 되었다. 소요시간과 마감 시간은 급속히 단축되었고 이 일을 끝내는 데 필요한 일정 역시 줄어들었다. 최악은 우리가 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등등등등등등.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7가지는 첫 번째, 글쓰기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7가지를 적는 것이다. 7가지만 가장 큰 것을 적어보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스트레스 대가는 매우 크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산업화된 많은 지역에서 75% 이상의 근로자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 이유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스트레스와 관련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미국의 한 뉴스 기사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만 스트레스로 인한 손실되는 근무 시간이 4억 일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스트레스가 심장병이나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이며 스트레스가 염증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얘기했다. 우울증을 혈압을 높이고 화병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중에 일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고리, 분노 등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 식욕 변화는 흔한 일이다. 또 어떤 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을 잃고 또 다른 이들은 나는 내 인생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음식을 조절할 수 있어 라면서
강박적으로 배를 채우거나 굽는다. 또 일부 사람들은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약물을 이용하거나 흡연 과음을 한다. 이는 우리가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스트레스보다도 더욱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탈출 방법으로 종종 다른 이들의 삶까지 스트레스를 더한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7가지는 무엇일까? 1, 2, 3, 4, 5, 6, 7. 자, 해보자. 대부분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것. 가족의 스트레스의 진짜 이유는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다. 우선 당신이 무엇을 목록에 적었는지 모르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가령 내가 바로 그 친구다. 당신 하루 종일 촬영하는 리얼리티 쇼에서처럼 내가 만약에 당신의 생활을 일주일 정도 지켜본다면 당신의 목록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낼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일주일 동안 당신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으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을까? 그것도 순서대로? 만약 내가 그럴 수 없다면 당신은 자신의 목표나 가치관과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분명 내부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스트레스는 당신의 건강을 해친다.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의 기초는 가슴속에 잘 녹아있고 정제되고 검증된 인생의 우선순위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 나는 이것으로 스트레스를 한 방에 없앨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스트레스를 물리칠 수는 있으며 스트레스로 인해서 삶이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고 나면 만성질환의 위험 요소인 스트레스를 KO시킬 수 있다. 우리는 앞에서 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7가지 우선순위 목록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당신이 작성한 목록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보자. 나 자신, 나의 일,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여가시간, 집관리. 만일 당신이 가족과 함께 하기로 예정된 특별한 날에 친구가 골프로 치러 가자고 전화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안 돼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 이미 중요한 약속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몇 분 후에 상사에게 특별한 의무가 있으니 당장 사무실로 출근하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그러나 당신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차를 끌고 출근할 것이다. 당신의 직장, 즉 일은 우선순위 목록에서 2번째로 가족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도 우선되기 때문이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렇다. 이러한 시스템은 살아가는 일을 정말로 쉽게 만든다. 왜냐하면 당신의 결정과 일상적인 이해 갈등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를 제거하기 때문이다. 전화가 걸려왔을 때 이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내려진 상태다. 이 시스템은 가족이 당신의 우선 목표를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당신과 함께 예외 규칙을 정했을 때 잘 작동한다. 그렇지. 예. 그렇겠네요. 우선순위에서 뭐 떨어졌나? 자, 우선순위를 알고 있을 때 내 자신과 나의 일, 포트폴리오, 가족과 친구, 여가시간, 집관리. 자, 이렇게 했다면은 이번에는 나의 우선순위 목록을 살펴보자. 내가 이 목록을 확정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며 나의 스트레스를 극적으로 줄여준 고마운 목록이다. 나는 12년 동안 이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왔다. 듀크 박사의 우선순위 목록은 나의 신앙, 나의 아내, 아이들, 건강, 직업, 친척과 친구들, 취미와 집안일. 12년 전의 진료, 즉 나의 직업이 목록에서 맨 위에 있었으며 건강은 목록의 끝에 있었다. 당신은 하루 종일 병원에만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 일에 접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깨닫고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다. 그 결과로 위에 목록이 나온 것이다. 내 인생을 7가지 우선순위 목록과 일치시키는 데는 몇 년이 걸렸다. 아내도 목록을 작성했다. 서로 목록을 비교하는 시간을 낸 것이 삶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아내의 목록과 내 목록 중에서 처음 세 가지 항목은 일치하지만 낮은 순위의 항목은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아내의 우선순위 목록을 알기 때문에 일 처리 방식이 나와 달라도 아내를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행성에서 왔다고 믿지 않는다. 단지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그렇게 보일 뿐이며 의사소통은 개선할 수가 있다. 아마도 당신은 내 우선순위 목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괜찮다. 당신은 당신만의 목록을 만들면 된다.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데 초점을 둘 필요도 없다. 그러다 보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니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한다.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에 익숙해질 때까지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변화를 그만두어서는 않는다. 이 절차는 언덕에서 자동차를 미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힘이 든다. 그러나 일단 정상에 도달하면 탄력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노력이 조금 필요하지만 그 결과는 대단히 가치가 있다. 스트레스는 염증을 발생시키고 당신은 그것을 조절해야 한다. 이 전략을 당신의 가족을 염두에 두고 세심하게 시행한다면 잘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고 한마디 하겠다. 당신이 받는 스트레스 수준을 동료나 친구나 친척들이 받는 스트레스 정도와 비교하지 마라. 사람들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한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와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도 나만큼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 맞다. 다른 사람들도 당신처럼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그건 역시 그들의 건강을 해친다. 만약에 스트레스가 당신의 건강과 업무 그리고 가족과 친구에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 처리의 핵심 전략은 인생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서 충실히 생활하기. 스트레스를 줄이는 전략의 핵심은 우리가 방금 논의한 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록 7가지를 작성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매일매일 생활하는 것이다. 올바른 영양 섭취.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적게 먹으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활력을 얻기 위해서 카페인에 의존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곤 한다. 이런 화학물질은 수면을 방해하고 이전보다도 더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자,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비타민, 미네랄, 생리활성, 식물 영양소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는 기간에 잘 먹는다면 당신은 더 잘 활동할 것이고 생각도 더 잘하게 되어서 문제를 더욱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일간 계획표와 시간 관리 시스템. 이것은 매일 처리해야 할 일과 업무를 처리하는 계획을 짜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업무에 질려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만들기보다는 오늘 해야 할 만큼의 일에 집중하도록 해준다.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은 훌륭한 투자다. 충분한 수면. 수면은 세로토닌 수치를 끌어올려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할 일이 많을 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보통 수면이다. 그러나 필수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게 함으로써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 충분한 수면. 운동은 적당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끌어올린다. 음악은 두뇌를 자극해서 호르몬 분비를 촉진함으로써 긴장을 완화하고 편안한 상태로 만들 수가 있다. 음악에 일반적으로 두뇌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곡조가 아름다운 곡을 선호하며 타악기 연주가 많거나 멜로디가 계속 반복되는 곡에는 잘 반응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클래식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며 기쁨을 느낄 때 분비되는 물질인 엔돌핀 수치를 증가시킨다. 우리 연구소에서 얻어낸 바로는 바흐의 음악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다. 명상이라 하면 사람들은 오직 특정 형태의 명상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운동에 여러 유형이 있듯이 명상에도 여러 유형이 있다. 모든 운동이 좋은 것은 아니듯이. 사전적으로 명상은 영적인 묵상 행위로 정의된다. 역사적으로 명상은 종교적인 맥락에서 사용되어 왔다.
이 주제를 철저히 연구해보면 종교적인 행위를 종교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임을 알게 된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명상을 하고 싶다면 종교를 떠난 방법을 배우기 위해 돈을 지불하기보다는 영적인 신념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명상이 같은 형태를 띠는 것은 아니다. 세 가지 대표적인 명상법이 전 세계에서 실행되고 있다. 물론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대개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서 유래한다.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의 사물 혹은 과정에 집중하기. 두 번째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신의 환경을 다루는 암시를 반복해서 강화하기. 세 번째는 사람에서 경험한 좋은 생각, 좋은 가르침, 또 좋은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기. 만약에 영적인 만일 영적인 신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명상을 한다면 오히려 분노와 스트레스를 증가할 수 있다. 내가 만난 환자들은 영적인 신념이 부합하지 않은 명상센터를 방문한 이후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3%가 그러한 부작용을 겪는다고 한다. 63%? 만트라셀 절찬리 판매정. 나는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갖춘 명상은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일부 명상법은 고도의 상술로 포장된 반짝 유행물로서 불과 몇십 년 전 서양에 도입되었다. 그런 것들이 대개 그러듯이 명상 효과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모두 사실은 아니다. 미국 보안대체의학연구소 조사에 의해서 복지부에 보고한 450쪽 분량의 학술 보고서에 따르면 명상의 건강정진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매우 형편없는 것이었다. 학술 보고서는 건강관리에 있어서 명상의 효과에 대해서는 유효한 증거에 기초한 확고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명상은 여전히 건강과 관련된 뜨거운 유행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나는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과학에 기초해야 한다고 본다. 벗어나기.